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진정현 시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진정현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업의 클라우드 기업 자체에 대한 사실 경험치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뭔가 일반적인 어떤 인재상의 얘기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좀 고민을 하다가 일반적인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저희 회사가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뽑은 소제목이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는 B2C로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B2C 문화에서 출발을 한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B2B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거기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과 레슨런을 좀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왔고요. 예, 클라우드인데 약간 B2B로 살짝 이제 주제가 스위칭된 것 같습니다만은 보통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저는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인사총무 쪽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완전 문과생에 인사 경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IT 영역도 사실 이런 B2B 영역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 중에서는 이제 좀 산업에 대한 내용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과도하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좀 4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의 사례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고민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재상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 조금 추가적인 말씀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카카오라든가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로 B2C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기존 카카오에서 AI와 검색을 담당하던 조직을 이제 뼈대로 해서 B2C에서 이루었던 어떤 혁신을 B2B 분야에서 이루어보자라는 목표로 이제 2019년 12월에 분사를 했고요. 기업으로 따지면은 사실 3년이 조금 안 된 굉장히 젊은 기업입니다. 카카오 아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검색 솔루션인 아이서치 그리고 카카오 워크, 카카오 아이 커넥트 센터, 커넥트 플레이스 그리고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인사이트, 물류 솔루션인 라스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제 고객분들의 이 DT의 파트너로서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카카오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긴 하죠. 물론 원천 기술인 AI는 기존의 카카오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사업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사를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인원이 한 4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기점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인원의 한 77%가 기존에 이제 카카오에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한 유사 IT라고 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B2C의 필드에 있는 거기까지 합치면 사실 한 90%의 분들은 B2B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또 제품의 개발과 기획을 담당하는 분들이었고요.
이제 외부에서 B2B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예 기존에 없던 펑션인 뭐 사업 쪽이나 스텝 쪽 분들을 이제 사업 관리를 위한 스텝 쪽 분들을 이제 B2B 필드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갈등을 좀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좀 그때 얻었던 레슨런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기획자분들의 역할에서 혼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좌측의 그 B2C 같은 경우에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개발자나 기획자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아이데이션을 한 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이게 이제 고객들에게 확산되는 이런 바텀업 어프로치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업이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인풋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물론 기본적으로 기획자와 개발자들이 어떤 R&D나 개발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고객사의 니즈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니즈들이 고객사와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B2C 영역에서는 기획자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서 로드맵들을 이제 관리하고 일정을 관리했던 반면에 B2B의 경우에는 초반에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제 고객의 요구, 특히 이제 좀 딜이 큰 그런 주요 고객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기획자들은 뭔가 나 중간에 낀 그냥 메신저인가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담도 초반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모호하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개발자들은 물론 기획자와 같이 논의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품에 반영할지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그 니즈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 B2C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별도 개발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개발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워낙 초기 기업이다 보니 제품들도 아무래도 초기 모델일 수밖에 없고 뭔가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거나 그 구조적으로 유연함을 갖고 있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니 더 그런 요구들이 이제 추가 개발 니즈들이 자꾸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객군에 따라서 아예 형상도 분리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장표에 담지는 못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라서 이제 이때부터 내부에서는 SI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SI가 결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좀 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SI라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굉장히 많다 보니 이게 조금만 뭔가의 기존의 어떤 플랜에서 벗어난 개발 요구라든가 뭐 고객의 니즈가 전달되면은 다 SI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감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다를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은 B2C는 나 또는 내 주변에서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서 좀 많은 희열을 느끼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이 맞는 것 같고 반면에 B2B는 고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B2C와 B2B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푸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컨설턴트가 제일 떠올랐습니다. 컨설턴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고객사의 문제, 뭐 업을 떠나서 어떤 컨설팅이든지 이제 고객사의 어떤 문제를 듣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B2B IT에 있다라고 하면은 비단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을 하는 분들도 이런 컨설팅 마인드,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고객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컨설턴트 분들의 여러 역량 중에서도 특히 아래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2C에서는 사용자 그리고 뭐 관리 운영자, 구매자 이게 구분이 없죠.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면서 관리도 하고 또 그 구매자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또 별도로 있고 또 구매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물론 뭐 사람이 같을 수는 있지만 역할이 각각 나누어지고 각각 사람들마다의 니즈가 따로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결정을 어느 사이드에 있는 사람의 니즈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중요하냐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 고객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사실 하나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어떤 니즈가 의사결정의 키포인트인지를 정확하게 뽑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제품 관련 이제 개발이나 이런 논의를 했던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카카오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B2C의 영역에 많이 계셨었다 보니 사용자 영역의 니즈들은 굉장히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고 뭐 로드맵상에서도 앞에 이제 쭉 반영이 되어 있는 반면에 특히나 이제 관리자나 운영자 쪽의 니즈들이 초반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논의들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B2C와 B2B 영역에서의 고객의 차이를 비단 사업 쪽만이 아니라 기획자나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에 대한 건데요. B2C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B2C에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문화적 배경을 뭔가 인사이트하게 뽑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 그거를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해외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반면에 B2B는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을 업에 물건을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 좀 이상하지만 제품을 이제 딜리버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갑자기 어떤 허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카카오워크라는 메신저 툴이 이제 메인 툴, 저희의 메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금융권 쪽에 이제 제안을 하다 보면은 그 쪽지 기능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데 사실 쪽지와 메신저는 약간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업 쪽에서는 이거는 금융업에서는 당연한 기능이다. 개발 쪽에서는 대체 쪽지는 왜 어떨 때 쓰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에 대한 특성들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그런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인데요. 이게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뭐 넓은 시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B2C든 B2B든 상관없이 당연히 이제 뭔가 넓게 바라보는 건 필요하겠지만 일이 진행되는 이 구조가 B2B가 훨씬 더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이 세 번째 어려움은 사실 이거는 뭔가
B2C 회사와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저희 회사, 그러니까 기존 카카오의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떤 기능들을 이제 어떤 고객의 니즈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자꾸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안이 되는 솔루션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직접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B2C의 경우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뭐 고객들의 어떤 니즈가 있고 했을 때 이거를 뭔가 다른 솔루션이랑 이렇게 결합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지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반영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반면에 B2B는 이제 그게 우리가 직접 제품에 반영을 못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대안적으로 뭐 다른 솔루션과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SI로 그 부분은 따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여러 옵션들을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존에 B2C에 있던 분들이다 보니 이거는 반영할지 말지 자꾸 이렇게 이 의사결정이 흘러갔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 대안으로 찾았던 이런 솔루션들도 보면은 특정 환경에서 뭐 데모 버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간단해 보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하자라는 결정을 되게 쉽게 했었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솔루션들도 상당한 이제 업력들이 반영된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상품화되고 플랫폼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리소스가 뭐 나중에 처음 예상보다 뭐 과도하게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이 딜레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종종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분은 내가 뭐 어떤 서비스를 되게 무시했었는데 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가끔 하시더라고요.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 연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B2C는 물론 요새는 뭐 이제 결제라든가 뭐 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B2C에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그 서비스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반면에 물론 뭐 B2B도 서비스의 그 완결성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연결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관리자가 그거를 따로 매번 세팅을 하거나 데이터를 이쪽에서 받아서 저쪽으로 계속 부어주거나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연동이 안 되는 그거를 할 고객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연동은 굉장히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걸 다시 개발하는데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사에게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라는 게 그냥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B2B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저 나름 정리를 해본 건데요. 결국 고객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고객이 어떤 무언가를 바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제품만이 아니라 우리 제품, 그다음에 뭐 다른 파트너 제품, 거기에 이제 뭐 SI로 구축된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레거시 시스템들, 인프라 이게 다 통합이 돼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시스템 이거를 결국 바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쪼개다 보면은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이제 우측 하단에 우리가 내재화하는 부분 딱 저 부분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이 전체 프로젝트인 거죠. 뭐 파트너, SI 파트너, 그 다음에 기존 레거시 또 기존 회사에서의 인프라나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 이게 다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나는 내가 비록 저 아래 하단만 하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에 이 최종 아웃풋은 이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좀 그런 좀 넓은 시야를 가진 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좀 생각이 이제
내용을 고민하면서 들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B2C도 일정은 되게 중요하죠. 뭐 당연히 뭐 B2C 뭐 이런 걸 업을 떠나서 일정이라는 거는 뭐 어느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B2C에는 계약이 있는 경우는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정상에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제품의 완결성,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소위 기술 부채 없는 거, 아름다운 코드 이런 거를 이제 더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B2B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을 이수하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이제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소의 기술 부채가 있더라도 어찌됐든 그 내용을 일정 기한 내에 뭔가 완수해내는 집요함이나 집중력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이제 굉장히 기획자 생활을 이제 다음 시절부터 오래 하셨던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이전에도 이런 일정 관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계속 해왔었고 기획자로서 중요했지만 이 B2B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 매니징의 수준은 또 다른 것 같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더라. 좀 그분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새로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징, 그러니까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리소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B2B에서 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훨씬 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제 혜성처럼 등장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는데 B2B에서 그런 일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B2B는 아무리 이제 제품이 좋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기까지 또 고객과의 관계를 쌓기까지의 시간이 항상 걸리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쌓아가는 뭔가 짠 해서 확 뜨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B2B보다는 B2C가 더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고객이랑 같이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B2B에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간혹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B2C는 연애고 B2B는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사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되니까 제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B2B가 훨씬 더 장기간의 관계에 의해서 간결합되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100%다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은 이제 리더분들이 컴을 해주고 있고 이제 크루들에게 컴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좀 이제 업의 차이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잘 안 되다가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금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획과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팀이 별개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쪽이 이제 주로 B2B 환경에 대한 업의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제품에 잘 녹아들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 정도에 프로덕트 오너라고 해서 PO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제품과 제품의 어떤 기획과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책임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기획자나 개발자들도 어떤 고객의 환경, 산업의 어떤 업의 환경에 더 이제 접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은 처음에 이제 출범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전보다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물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떠나신 분도 있지만 그게 뭐 뭔가 어떤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업의 차이가 이렇구나를 좀 이해를 하면서 또 맞는 어떤 업을 찾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분사 초기보다는 요새는 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저희 그러니까 회사든 저든 이 업에 대한 이제 어떤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이게 좀 얼마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뭐 저희처럼 이렇게 B2C에서 B2B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실 기업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 대학생들은 이런 B2B 환경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B2C 쪽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을 뭔가 채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의 경험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